자, 넘어가 보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 블럭 레벨과 인라인 레벨이 있다. 우리가 이제 블럭 레벨로 어떤 걸 하냐면 이런 식의 레이아웃을 구성을 할 수 있어요. 헤더, 내브, 어사이드 뭐 이런 식의 블록 레벨과 인라인 레벨을 잘 배치해서 이런 식의 레이아웃을 쓰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요, 블럭이 이렇게 쌓여가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계속 쌓여가는 모습.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이, 잠시만요. 꺼버렸나 봐. 맞죠? 자,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을 보고 있어요. 인스타그램. 그럼 이제 여기에 사진이랑 사진, 그 다음에 여기 뭐 좋아요, 게시물 정보, 댓글 뭐 이렇게 써져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올리죠. 그러면 이미지가 또다시 어떻게 해요? 밑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죠. 계속 이렇게 쭉쭉 올라오죠. 쭉쭉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블럭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쌓여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에 이미지 있고 여기 이미지 있고 여기 이미지 있고 여기 이미지 있는 것을 계속 무한히 밑으로 쭈르륵 내려보는 형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 웹의 인터페이스는 뭐다? 이 블럭들 이렇게 쌓여 있는 모습이에요. 인스타그램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죠. 물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이런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계속 이렇게 올려가면서 우리가 이미지를 보는 이런 인터페이스에 굉장히 익숙하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블럭 요소가 되겠죠. 블럭 요소. 그다음에 이 안에 글자들이나 이 안에 글자들이나 뭐 좋아요, 싫어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인라인 요소.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연결돼 있어 뭔가 쓰는 거 인라인 요소. 내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인터페이스를 올려서 보는 거는 블럭 요소.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꺼져버렸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성을 해서 쓰게 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블럭이라고 하는 디스플레이 속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라인 또는 인라인 블럭이라고 해서 이 라인에 포함될 수 있는 요소인 속성이 있고요. 자, 넘어가 보죠. 이건 좀 이따가 얘기를 해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블럭 요소 종류를 좀 볼 건데 기본적으로는 div, 다음 p 태그, h1, h6, 그다음에 form, table, ul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dl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런 블럭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레이아웃을 구성할 수 있어요. 레이아웃. 자, 레이아웃을 구성할 때 우리가 시멘틱 블럭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좀 이따가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라인 요소라는 특징이 있어요. 인라인 요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글자를 표현하는 거고요. 글자. A, 이거는 주소. 그다음 B 태그. 그다음에 크게. 그다음에 띄어쓰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사실 BR은 좀 빼고 보고요. 그죠? 사이트, 뭐 코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 다 인라인 요소에 해당합니다. 자, 인라인 요소 특징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비 높이 속성을 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줄에 어떤 걸 가로로 배치하는 것을 인라인 속성이라 부르고요. 말 그대로 인라인이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블럭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미지가 있다고 했고요. 음. 자, 그래서 블럭 요소랑 인라인 요소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오셔서
자, 여기 HTML에 와가지고, 자, 새로 만들기, HTML, 자, 레슨 공유, 블럭과 인라인 이렇게 해볼게요. 블럭, 그 다음에 인라인. 자, 여기도 코리안하고, 타이틀은 블럭 요소와 인라인 요소. 자, 이렇게 열어볼 거고. 자, 제목 태그를 써볼 건데, 자, 대표적인 블록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H1. 자, 블록 요소. 자, 이런 제목 태그는 블록 요소에 해당해요.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줄일까? 자, 보면 이렇게 한 줄을 꽉 채우려고 하는 특징이 있는데, 증명을 해드려 보면, 자, 여기다가 안녕 이렇게 써보면, 자, 이 친구가 한 줄 뚝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한 줄 뚝. 그 다음에 이 친구 자체가 뭐가 있냐면 마진이 있어요. 마진. 요 위에 마진이 이렇게 위아래로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마우스 올려서 검사하기 눌러보면, 자, 이번에 밑으로 내릴게요. 자,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그러면 이렇게 마진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마진. 자, 이 친구가 아주 친한 친척이 있는데요. 친한 친척. 자, 누구냐면 피태그라는 친구가 있어요. 피태그. 자, 이 피태그가 요 H1과 친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친구도 이제 라인을 가지는 거고요. 이걸 우리가 마지막 블록 요소라고 불러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따 볼게요. 마지막 블록 요소. 자, 이 p 태그는 이 안에 또 다른 p 태그 두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다가 또 다른 p 태그 이렇게 써봐요. 자, 그럼 여기 노란색으로 야, p 태그 안에 p 태그는 좀 너무했어 이래요. 자, 이게 우리가 판넬 요소라고 P 요소라는데 P 요소는 다른 블럭 요소를 자식으로 두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긴 하는데 이렇게 노란색으로 경고를 띄우죠? 이렇게 경고를 띄우고 있어요. 자, 여기 더 검사해서 보면 PP가 따로 떨어져 있죠. 나는 분명 중첩해서 썼는데 이렇게 바깥으로 빼놓은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는 이렇게 썼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작성된다는 거예요.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쓰지만 이렇게. 그리고 p 태그 보시면 이렇게 마진이 있죠. H1도 마진이 있고 얘도 마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진이 둘 다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H도 안에다가 다른 블록 요소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H1도 마찬가지로 다른 블록 요소를 자식으로 두지 않아요. 자, 다른 블록 요소를 자식으로 두는 대표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div예요. 자, div. 자, 이 친구는 레이아웃을 만들 때 쓰는 블록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할까? H2하고 보면 이 div는 다른 요소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아무런 속성이 없어요. 아무런 속성 없고 뭐만 있다? 블럭인 속성만 있어요. 블럭인 속성만. 자, 이 안에는 다른 div도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이렇게 또 div를 또 쓸 수 있고 또 쓸 수 있고 또 쓸 수 있고 블럭 안에 블럭을 여러 개 포함할 수 있어요. 블럭 안에 블럭을. 그런데 이제 이 친구는 다른 속성이 안 들어가 있어요. 뭐만? 디스플레이 블럭인 스타일만 적용돼 있어요. div는 빈 블럭이다. 자, 이렇게 우리 블럭 요소를 한번 해봤고, 블럭 요소는 어느 용도로 쓴다고 했냐면, 아까 이렇게 한 블럭을 꽉 차는 레이아웃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했죠. 자, 이번에는 특정 디자인이 있는 블럭 요소를 한번 볼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테이블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테이블. 자, 테이블인데, 여기 볼더를 하나 줘볼게요. 볼더 1. 이건 이제 쓰기를 권장하지 않는 건데, 자, 좀 이따가 어떤 모양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 테이블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테이블이에요. 그 엑셀에 있는 그 테이블. 자, 그래서 tr에 t 제목 h 곱하기 3개. 자, 지금 탭이 갑자기 안 먹히는데 이유가 뭐지? 자, 저는 탭이 지금 안 먹혀서 껐다가 켜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어이, 복사도 안 되네.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컨트롤 Z도 안 먹히고. 단축키가 하나도 안 먹혀. 여기다가 뭐 아이디, 이름, 그다음에 뭐 전화번호 이렇게 테이블이 만들어졌죠. 자, 밑에 이제 여러 개의 값을 넣을 수 있어요. 자, 밑에다가 dh하고 dr하고 이번에 td id는 뭐 1, 2, 3, 4 이름은 경민 전화번호는 010 1111 1111 이렇게 테이블이 됐죠. 자, 지금 보면 이거 자체가 뭐예요? 블럭이에요. 블럭. 이제 되나 혹시? 아, 이제 된다. 지금 보면 요거 자체가 블럭이고 자, 이렇게 아이고. 자, tr을 복사할 거예요. 자, 이렇게 tr 쪽에다가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 놓고 여러 개를 이렇게 쓰면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죠. 지금 현재 요거 자체가 블럭이 되는 거예요. 블럭. 자, 써볼까요? 테이블을 작성할 수 있는 블럭. 자, 여기 td가 셀이고요. tr이 한 줄이 되겠죠? 한 줄, 로우, 튜플, 뭐 개체 이렇게 부를 수 있겠네요. 자, 테이블은 또 나중에 더 보도록 할 거고요. 아주 심플하게 한번 써봤어요. 여기 보면 테두리, 요거 지우면 테두리가 이렇게 사라져요. 근데 이제 이 볼더를 쓰는 거를 별로 권장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스타일을 적용하는 거를 더 좋아해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스타일이라 하고 여기 쓰는 스타일을 별로 권장하진 않지만 여러분들 이제 수업이니까 자 보면 이렇게 지금 안내를 해주고 있네요. 보면 테이블에 THTD에다가 볼더를 줘라 이렇게 되고 있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쓰는 거를 더 권장을 해요. 지금 그리고 보면 자 테이블에 요거 볼더를 지워 볼게요. 자 이렇게 테이블에 볼더를 자 지금 보면 볼더가 안에 뭐가 있어요 지금? 경계가 있죠. 경계. 여러분들 경계를 만들고 있어요, 일부러. 이걸 우리가 콜랩스라 부릅니다. 콜랩스. 자, 볼더 콜랩스의 콜랩스. 지금 현재 이거를 separate 이렇게 된 상태고요. 이걸 이제 콜랩스라고 하면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없어지네. 볼더 콜랩스가 맞는데? 제가 지금 잘못 기억하고 있나? 이게 맞을 텐데요. 여기 지금 적용이 안 되네요. 새로 고치면 안 되나? 이게 맞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음, 음. 사라지죠? 지금 제 것만 지금 이러고 있죠? 제 것만 이러고 있는 거. 네? 네, 그냥 줄로만 나와야 돼요. 제가 이제 껐다 켜볼게요. 안 돼요? 음, 지금 속성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되는 사람 있고 안 되는 사람 있네? 아, 테이블을 해줘야 된다고요? 아,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아, 이렇게 하니까 되네. 네, 죄송해요. 지금 현재 테이블에 콜랩스가 적용이 안 돼서 그러네요. 테이블에 전체. 자, 일단은 이렇게 테이블까지 줘야 되네요. 자, 주고. 죄송해요. 자, 테이블에도 이제 콜랩스가 있으니까. 이 콜랩스 속성이 뭐냐면, 기본값은 separate인 거죠. separate를 주게 되면, 이 볼더가 서로 중첩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이 볼더라, 이 볼더가. 근데 이제 내가 이걸 콜랩스라고 하면 중첩시키겠다 이 뜻이죠. 이 중첩. 그래서 테이블 요거를 꼭 해줘야 되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하는 것을 더 권장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볼더 속성을 쓰지 말라는 거죠. 이걸 쓰지 말고 자, 이렇게 볼더를 꾸며주는 용도로 쓰면 좋겠죠. 만약 내가 이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안 하고 자, 이 볼더를 이렇게 지워 볼게요. 디자인을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tr에다가 볼더를 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tr에다가 볼더를 줄 수도 있겠죠. 자, 이번에는 뭔가 뒤쪽에다가 배워볼 건데 뒤쪽에 의사 요소 선택자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선택자인데 우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하는 것. 자,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자, tr인데 자, 여기 땡땡이라는 게 있어요. 땡땡. 이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찾는 선택자를 얘기해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몇 번째라는 것도 있고요. 허버라는 속성이 있어요. 허버. 마우스를 올렸을 때라는 거예요. 마우스 올렸을 때 백그라운드를 조금 어둡게 줘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거 볼 수 있죠. 자, 이때 이 땡땡은 뭐다?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의사요소 선택자라 부릅니다. 의사요소 선택. 내가 이제 쿡 찍었을 때 다르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쿡 찍었을 때도 할 수 있어요. TR을 뭐 했을 때? 액티브 꼭 찍었을 때. 자, 쿡 찍었을 때. 자, 이번에는 핫핑크 줘볼까요? 핫핑크. 그럼 이제 쿡 찍으면 색깔이 다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블록 요소를 좀 봤는데, 이건 이제 곁다리로 좀 봤고요. 이건 이제 우리가 CSS 시간에 조금 더 배워볼 예정이고, 저렇게 테이블이라고 하는 블록 요소도 있더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블럭인 속성들이 있더라.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테이블, 그 다음에 div, 그 다음에 p, h 이렇게 있습니다. hp, div. 그리고 이제 div인데 시멘틱 요소라는 게 있어요. 의미만 있는 요소. 대표적으로 이제 header, 그 다음에 article, 그 다음에 뭐 저기 footer, main 이런 게 있습니다. 자, 한번 써볼까요, 그냥? 자, 여기다가 header. 자, 요거는 div랑 똑같은데 나는 헤더에 있는 내용이야 이런 뜻이에요. 이건 뭐다? div와 같은데 헤더에 작성할 것을 명시하는 거. 헤더의 레이아웃인 걸 명시적. 인 표현. 자, 이렇게 의미만 있는 것을 우리가 의미론적 태그, 시멘틱 요소 이렇게 불러요. 남들한테 나 헤더로 작성될 거야. 얘기하는 거죠. 이거 말고도 있는 게 메인, 메인.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써놓을게요. 아이고, 계속 달고. 헤더, 메인, 부터. 그 다음에 뭐 아티클 뭐 이런 게 있어요. 아티클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미론적 태그라 부릅니다. div인데 어떤 명시적 의미만 있는 거죠. 누군가한테 여기는 헤더야, 메인이야 알려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개발자일 수도 있고 아까 우리가 지나가듯이 얘기했던 서치 엔진 오티마이저 그러니까 구글의 그 검색 엔진 최적화하는 봇이 있다고 했죠. 그 봇한테 여기 헤더야, 여기 메인이야, 아 이거 빼먹은 거 있다, 내부 내비게이션이야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용도를 쓰게 됩니다. 이런 걸 잘 쓰면 구글에서 뭐란다? 검색 우선순위를 올려주더라. 이런 거 잘 쓰면 더 좋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블럭 요소 봤고요. 인라인 요소도 좀 봐야 되겠죠? 인라인 요소. 근데 시간이 좀 그러니까 쉬었다 와서 인라인 요소 봅시다. 자, 쉬었다 올게요. 제목을 블럭 요소로 바꿔야겠다. 자,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의미론적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런 거죠. 자, 이런 거. 자, 여기 이런 요소들을 어떻게 쓰냐면, 제가 이제 만들어 본 게 있어요. 자,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자, 여기 지금 대표적인 시멘틱 블록 요소고요. 시멘틱이라는 건 의미만 있는, 이게 시멘틱이 뜻을 여러분들 아시면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의미론적인 이란 뜻이에요. 아이고, 잘못 썼네. 이 뜻이라고 했다. 번역, 이렇게 하나? 시멘틱이라고 써야 되는데, 시멘틱이라고 했네. 시멘틱. 의미론적인, 의미만 있는, 이런 뜻이에요. 의미만 있는, 맥락이 있는, 이런 뜻이죠. 맥락이 있는. 자, 그래서 이제, 자, 이 친구들 다 뭐라면 div인 거예요.
자, div 이렇게 레이아웃을 만들었는데 나는 헤더야, 나는 본문이야, 나는 푸터야,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 헤더에 보면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보통 두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이야. 내비게이션은 내가 어디로 이동할 거냐 인 거예요. 어디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블럭인데 이렇게 뭔가 인라인처럼 나뉜다. 그러면 이런 걸 이제 아티클이라고 부르고요. 보통 이런 걸 뭐라고 하죠? 광고가 있는 부분이라고 하죠. 그죠? 이런 걸 이제 어사이드라 불러요. 아티클 어사이드. 그다음에 요 밑에 안에 또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걸 섹션이라 하죠. 예를 들어 이게 기사라고 쳐볼게요. 기사인데 뭐 예를 들어 뭐 특정 정치 부분. 그다음에 여기에 정치에 있는 각각의 섹션들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겠죠. 여기 광고고. 그래서 요 전부 다 그냥 div인데 내가 배치에 따라서 요거는 헤더, 요건 내부, 요건 메인, 요건 아티클, 요건 섹션, 어사이드 이렇게 부른다. 푸터는 보통 회사 정보. 우리가 이제 어디든 들어가 보면 특히 이제 우리가 보통 개발자들은 어디를 많이 들어가냐면 애플 사이트를 많이 들어가 봐요. 그게 웹 표준에 굉장히 맞춰져 있다 불러서 애플 사이트에 들어가 보는데 자, 여기 상단에 보면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배치가 돼 있죠.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배치돼 있고 여기가 이제 본문이 되겠죠. 자, 여기가 지금 헤더이면서 내부가 있는 거고요. 쭉 내려보면 아우 많다. 그냥 이렇게 스크롤로 할게요. 요 밑에 뭐가 있어요? 회사 정보가 이렇게 있죠. 회사 정보. 회사 정보도 내비게이션으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냐면, 안내, 그 다음에 뭐 고객센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밑에 추가된 게 왜 이렇게 많지? 여기 추가된 게 너무 많네요. 뭐 추가된 게 있고, 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이것도 회사 정보의 일종인가? 이건 내비게이션이고요. 뭐 이렇게 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보면 아마 푸터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보면 푸터 이렇게 써져 있죠. 푸터 메인 그다음에 좀 복잡해 보이지만 여기도 헤더가 있을 거예요. 헤더가 없네. 헤더는 div로 돼 있네요. 헤더는 div. 여기 뭐 aside 내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역할들을 이런 식으로 의미론칙 태그를 쓰게 되죠. 이 태그들은 다 div처럼 그냥 블록 요소라는 거예요. 블록 요소. 자, 요거. 자, 그럼 이 시멘틱 요소를 쓰면 여러분들 얻는 이득이 뭘까? 자, 일단은 개발자들 간에 이 시멘틱 요소를 봤을 때, 개발자들이 여기가 헤더구나, 여기가 내부구나, 푸터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검색 엔진 봇이 봤을 때 구조를 파악하죠. 이 검색 엔진 봇은 눈이 없잖아요. 눈이 없어서 이렇게 태그를 보고, 여기가 헤더구나, 여기가 내부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좋죠. 눈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죠? 가장 윗부분, 내부는 내비게이션, 섹션은 특정 집단, 아티클은 독립적인 문단, 어사이드는 광고 같은 거, 그 다음에 푸터는 아랫부분, 디테일도 있다네요. 디테일도. 저는 안 써봤는데.